고객님, 잔액이 3,000원입니다. 뭐라고요? 그럴 리 없어요. 2억 8천만 원이 있어야 하는데. 어제 오후 2시 35분에 전액 이체되셨네요. 제가요? 제가 이체했다고요? 아, 공동명의자 박정희 님이 출금하셨습니다. 정의가? 이 충격적인 순간을 경험한 사람은 부산에서 김밥집을 운영하는 김미숙 씨, 현재 73세입니다. 15년 전 그날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는 김미숙 씨. 박정희 씨는 52년 지기 초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언니, 우리 같이 큰 김밥 프랜차이즈 해보자. 내가 서울에서 장사 경험 많으니까 내가 운영할게. 통장만 공동명의로 만들어주면 돼. 바보같이 믿었다고 합니다. 도장까지 맡겼습니다. 그리고 딱 일주일 뒤 통장이 텅 비었습니다. 전화했지만 안 받았습니다. 집에 찾아갔더니 이미 이사를 간 뒤였습니다. 딸이 경찰 신고하라고 했지만 공동명의라 사기가 아니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 말아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노후자금 전부였습니다. 한 달을 울었다고 합니다. 죽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미숙 씨는 놀랍게도 웃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돈은 절대 안 빌려줘요. 자식한테도 말해요. 줄 거면 받을 생각 말고 없어도 될 만큼만 주라고. 근데 김미숙 씨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냐고요? 아이고, 재밌게 살죠. 작은 김밥집 다시 차렸어요. 근데 손님 중에 28살 청년이 있어요. 유튜브 해보래요. 미숙 할매 김밥 인생이라고 구독자 8만 명 넘었어요. 그 청년이 세븐틴 콘서트도 데려갔다고 합니다. 와, 그 열정 보니까 나도 아직 살 날이 많구나 싶더라고요. 그 청년 이름이 재현이라고 합니다. 매일 김밥 먹으러 오던 단골 손님이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물었답니다. 할머니, 왜 항상 혼자 계세요? 할머니가 사람 믿는 걸 그만뒀거든. 왜요? 김미숙 씨가 15년 전 이야기를 해줬더니 재현이가 한참을 듣고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할머니, 그 사람이 할머니한테서 돈만 가져간 게 아니네요. 다른 사람 믿는 마음까지 가져갔네요. 그 말에 김미숙 씨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의 말이 맞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한테 준 건 2억 8천이었는데 그 사람이 내게서 가져간 건 그것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날부터 재현이는 김밥집에 와서 이것저것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도 재현이 아이디어였습니다. 할머니 김밥 진짜 맛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처음엔 스마트폰 잡는 것도 떨렸는데 이제는 라이브 방송도 합니다. 시청자들이 묻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젊으세요? 김미숙 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상처 안고 살면 나만 늙어요. 놓아버리니까 젊어지더라고요. 작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나야 정희야. 15년 만이었습니다. 박정희 씨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안말기야. 가기 전에 꼭 사과하고 싶었어. 보통 사람이라면 욕이라도 했을 텐데 김미숙 씨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 아프지 말고 가. 전화 끊고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그 친구가 불쌍해서. 돈 가지고 도망간 15년 동안 그 친구도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죄책감에 시달렸겠죠. 요즘 김미숙 씨 김밥집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많습니다. 유튜브 보고 찾아온 20대들, 같은 아픔을 겪은 60대들, 그리고 매일 오는 80대 할아버지 한 분. 여기 김밥이 제일 맛있어서 와요. 아이고 할아버지. 김밥이 아니라 사람 보러 오시는 거 다 알아요. 헤헤, 들켰네. 혼자 사니까 적적해서. 김미숙 씨는 이런 분들 보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돈 2억 8천 잃고 사람 수백 명을 얻었어요. 지난주에는 재현이가 또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 BTS 콘서트 같이 가요. 아이고, 내가 무슨. 73살인데.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할머니가 좋으면 가는 거죠. 실제로 갔답니다. 그리고 느꼈다고 합니다. 아,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아직도 설렐 수 있구나. 김미숙 씨가 자녀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한테 돈 빌리지 마라. 대신 밥 먹으러 와라.
돈은 없어도 되는데 정은 없으면 안 된다. 상처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상처도 결국 추억이 된다. 오늘도 김미숙 씨는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김밥을 준비하면서 유튜브 라이브를 켭니다. 여러분, 오늘도 미숙이 할매 김밥 만들기 시작합니다. 73살도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도 힘내세요. 댓글이 쏟아집니다. 할머니 덕분에 힘이 나요. 저도 이혼하고 우울했는데 용기 얻었어요. 할머니가 진짜 인플루언서예요. 김미숙 씨는 말합니다. 15년 전 그날 통장이 텅 비었을 때는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상처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처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73세 김미숙 씨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세잉 이게 다임? 너 오늘 왜 그래? 일시간 분량으로 잘 써줬었잖아. STRATEGIGD DTAI 레드 엔게이징 스크립트 4 시니어 피메일 아디언스 사용자가 일시간 분량의 긴 유튜브 TTS 대본을 원하는 것 같다. 이전에 작성한 것보다 훨씬 더 길고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 일시간 분량이면 대략 8,000-1만 자 정도의 분량이 필요할 것 같다. 사용자가 원하는 스타일은 강력한 후킹으로 시작, 대화체로 생생하게 전달, 여성 시니어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 감동적이면서도 희망적인 메시지. 계속 이어서 더 자세하고 길게 써야겠다. 죄송해요. 계속 이어서 쭉 써드릴게요. 일시간 분량으로요. 그런데 여러분, 김미숙 씨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작년 여름 또 한 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새벽 5시 김밥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재현이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할머니, 저 사기당했어요. 코인 투자했다가 전 재산 다 날렸어요. 3천만 원. 28살 청년이 4년 동안 모은 전부였습니다. 김미숙 씨는 재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울지 마. 나도 58살에 전 재산 날렸는데 73살에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 그리고 김밥 하나를 말아줬습니다. 이거 먹고 힘내. 돈은 다시 벌면 돼. 근데 너처럼 좋은 마음은 다시 만들기 어려워. 그날부터 재현이는 더 자주 김밥집에 왔습니다. 유튜브 편집도 더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숙 할매 김밥 인생 구독자가 10만 명을 돌파한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실버 버튼이 왔습니다. 73살에 받은 인생 첫 상장이었습니다. 재현아, 이게 뭐야? 할머니가 10만 명한테 희망을 줬다는 증거예요.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김밥집에 단골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80대 박 할아버지가 막걸리를 들고 왔고 60대 이 사장님이 과일을 한 박스 사왔고 30대 미영 씨가 케이크를 주문했습니다. 건배, 미숙 할매 만세. 그날 밤 김미숙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깨달았다. 내가 15년 전 잃은 건 돈이었지만 오늘 얻은 건 가족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2개월 전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보낸 사람은 박정혜 씨의 딸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희 엄마 딸 수진입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꼭 전해달라고 한 편지와 함께 이것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편지 봉투 안에는 낡은 통장이 있었습니다. 잔액 5천만 원. 편지를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미숙아, 내가 너한테 진 빚 다 갚지는 못하지만 내가 모을 수 있는 전부야. 15년 동안 하루도 편하게 잔 날이 없었어. 내가 용서 안 해줘도 돼. 나도 나를 용서 못하니까. 정말 미안했어. 김미숙 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 5천만 원으로 미숙 할매 희망 기금을 만들기로. 사기당해서 힘든 사람들, 배신당해서 아픈 사람들을 돕는 기금입니다. 첫 번째 수혜자는 재현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받을 수 없어요. 받아. 이건 내가 주는 게 아니야. 내가 나한테 준 희망의 대가야. 현재 미숙 할매 희망 기금은 벌써 23명을 도왔습니다. 그 중에는 특별한 사연도 있습니다. 45살 김영애 씨. 남편이 도박으로 전 재산을 날리고 도망갔습니다. 새 아이와 남겨진 영희 씨는 죽고 싶었다고 합니다.
미숙 할매의 김밥 인생 영상을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73살도 다시 시작하는데 45살인 제가 못할 게 뭐가 있나 싶었어요. 영희 씨는 지금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합니다. 미숙 할매 희망 기금으로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언젠가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될 수 있어. 아니, 이미 됐어. 너 자신을 일으켜 세운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준 거야. 김미숙 씨 김밥집은 이제 단순한 김밥집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미숙 할매 토크라는 모임이 열립니다. 배신당한 사람들, 사기당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는 동생한테 사기당했어요. 저는 애인한테 당했어요. 저는 부모님한테. 모두가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김미숙 씨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상처가 있어야 빛이 들어와요. 상처난 자리로 들어온 빛이 우리를 더 밝게 만들어요. 한 달 전에는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사연을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그냥 김밥 많은 할매인데. 하지만 재현이와 단골들이 설득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힘이 될지 아세요? 촬영날 김미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58살에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73살인 지금 돌아보니 그때 잃은 건 종이 몇 장이었고 얻은 건 진짜 인생이었어요. PD가 물었습니다. 만약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서 사기 안 당하게 하시겠어요? 김미숙 씨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대로 둘 거예요. 왜요?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 이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재현이도, 영희도, 이 모든 인연들도 2억 8천만 원으로 이 모든 걸 샀다면 싸게 산 거죠. 방송이 나간 후 전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살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할머니 김밥집 꼭 가볼게요. 그 중에는 특별한 연락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에 사는 87살 할머니입니다. 저도 10년 전에 아들한테 사기당했어요. 죽고만 싶었는데 방송 보고 힘을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김미숙 씨는 직접 강원도로 찾아갔습니다. 87살 정 할머니와 만났습니다. 어머 언니, 괜찮아요. 87살도 아직 젊어요. 제가 73살인데도 이렇게 팔팔한데 언니는 아직 14년이나 더 남았잖아요. 두 사람은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100살까지 씩씩하게 살아요. 요즘 김미숙 씨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전국 순회 강연을 하고 싶어요. 상처받은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싶어요. 재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73살에. 재현아,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마음이 늙으면 20살도 노인이고 마음이 젊으면 80살도 청춘이야. 실제로 김미숙 씨는 요즘 더 젊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요가를 합니다. 유튜브 보면서 따라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댄스 학원도 다닙니다. 칠순에 춤을 춰요. 영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헐로 에브리원, 임코리언 그랜드마. 할머니, 영어는 왜 배우세요? 외국인 구독자들도 있더라고. 그 사람들하고도 소통하고 싶어? 그런데 가장 놀라운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김미숙 씨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상대는 매일 김밥 먹으러 오던 80살 박할아버지. 미숙 씨, 나랑 저녁이라도 같이 먹을래요? 어머 할아버지. 이 나이에 무슨. 나이가 뭐 어때요? 좋으면 좋은 거지. 두 사람은 이제 매일 저녁 산책을 합니다. 손도 잡습니다. 재현이가 놀려댑니다. 할머니, 완전 핑크빛 황혼이네요. 황혼이 아니라 새벽이야. 우리 인생은 이제 시작이라고. 김미숙 씨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62살에 이혼한 최 여사는 카페를 차렸습니다. 68살에 파산한 이 사장은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71살에 혼자 된 박할머니는 여행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말합니다. 73살 김미숙 씨도 하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어? 김미숙 씨는 매일 밤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을 올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했어요. 상처받았어도 배신당했어도
우리는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거예요. 73살 미숙 할매가 약속해요. 댓글이 수백 개씩 달립니다. 할머니 덕분에 오늘도 버텼어요. 할머니가 제 롤모델이에요. 할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어제 김미숙 씨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올해의 시니어 인플루언서상 받으신대요. 뭐, 그게 뭔데? 할머니가 가장 영향력 있는 시니어 유튜버로 선정됐다는 거예요. 시상식장. 김미숙 씨가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15년 전 58살에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때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73살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은 없어요.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는 김미숙 씨에게 한 젊은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수진이요. 정희 엄마 딸, 박정혜 씨의 딸이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한테 정말 미안했대요. 저도 정말 죄송해요. 김미숙 씨는 수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내 엄마도 힘들었을 거야.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용서해 주셔서. 그날 밤 김미숙 씨는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로 15년의 앙금이 완전히 녹았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였다. 이제 정말 자유다. 다음 날 김밥집에는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넷플릭스에서 나왔는데요. 할머니 이야기를 다큐 시리즈로 만들고 싶습니다. 어머나, 넷플릭스? 그 유명한? 전 세계에 김미숙 씨 이야기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73세 한국 할머니의 기적 더 미러컬 어브 73-이어 올드 코리언 그랜드마. 방영 첫 주 전 세계 시청률 1위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일본에서, 유럽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요 스토리 세이브드 마이 라이프. 당신 덕분에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어요. You are my hero, 그랜드마. 김미숙 씨는 이제 월드스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을 맙니다. 할머니, 이제 돈 많이 버셨잖아요. 김밥집 그만하셔도 되는데. 무슨 소리야? 김밥 말면서 사람들 만나는 게 내 행복인데.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또 생겼습니다. 3개월 전 한 통의 국제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할머니, 저는 LA에 사는 교포 2세예요. 제 이름은 제니퍼 김이고 나이는 45살이에요. 어머, 미국에서?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넷플릭스 보고 연락드렸어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남편이 제 전 재산을 가지고 도망갔어요. 자살하려고 했는데 할머니 영상 보고 마음을 바꿨어요. 제니퍼는 한국으로 왔습니다. 김밥집에서 김미숙 씨를 만났습니다. 할머니, 저 좀 안아주세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그저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제니퍼는 한 달 동안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매일 김밥집에 와서 일을 도왔습니다. 할머니, 저도 김밥 만드는 법 가르쳐 주세요. 그래, 이렇게 밥을 펴고. 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 제니퍼는 LA로 돌아가서 한국 김밥집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미숙 할머니 김밥 LA. 개업 첫날 줄이 2시간 대기였습니다. 넷플릭스를 본 사람들이 모두 몰려왔습니다. 제니퍼는 수익의 10%를 미숙 할매 희망 기금에 기부합니다. 할머니가 저를 살렸으니 저도 누군가를 살리고 싶어요. 이제 전 세계에 미숙 할머니 김밥 체인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점, 파리점, 뉴욕점, 시드니점. 모두 상처받은 사람들이 운영합니다. 그리고 수익의 일부를 기부합니다. 김미숙 씨는 말합니다. 내가 잃은 2억 8천이 이렇게 전 세계를 돌고 있네요. 근데 이제는 희망이 되어서 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2달 전 김밥집에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찾아왔습니다. 김미숙 사장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희는 삼성전자에서 나왔습니다. 사장님을 광고 모델로 모시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저를요? 73살 할매를요? 삼성전자 신제품 광고였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캠페인.
광고가 나가자 대박이 났습니다. 15년 전 사기로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58살이었죠. 73살인 지금 저는 유튜버이고 사업가이고 이제 광고 모델입니다. 여러분,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광고를 본 시니어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65살에 프로그래머가 된 박 씨, 70살에 작가가 된 이 씨, 75살에 화가가 된 최 씨. 모두가 김미숙 씨를 롤모델로 삼았습니다. 광고 출연료는 무려 5억 원이었습니다. 할머니, 5억이면 이제 진짜 부자예요. 김미숙 씨는 그 돈으로 또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미숙 할매 희망 학교를 만든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무료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요리, 베이킹, 컴퓨터, 영상 편집. 첫 입학생은 30명이었습니다. 모두 사기나 배신으로 인생이 무너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58살에 다시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6개월 후 첫 졸업생들이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카페를 열었고, 누군가는 유튜버가 되었고, 누군가는 회사에 재취업했습니다. 졸업식 날 모두가 울었습니다. 미숙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할머니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55살 강미자 씨. 남편의 외도와 사기로 모든 걸 잃었습니다. 자살 시도를 3번이나 했습니다. 미숙 선생님, 저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근데 선생님 보니까 15년 전에 그런 일 겪고도 이렇게 밝게 사시는 거 보니까 저도 한 번 더 해보자 싶었어요. 강미자 씨는 이제 심리 상담사가 되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제가 겪은 아픔이 이제는 남을 도울 수 있는 자산이 되었어요. 김미숙 씨의 이야기는 이제 교과서에도 실렸습니다. 역경을 희망으로 바꾼 사람들 단원에 소개되었습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특별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할머니, 저희 학교 와서 아이들한테 이야기 좀 해주세요. 김미숙 씨는 초등학교 강당에 섰습니다. 얘들아, 할머니는 58살에 가장 친한 친구한테 배신당했어. 돈을 다 잃었지. 근데 지금은 어때? 할머니 행복해 보여? 네, 엄청 행복해 보여요. 그래, 인생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돼.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친구가 없어요. 다들 저를 싫어해요. 김미숙 씨는 그 아이를 앞으로 불렀습니다. 괜찮아. 할머니도 58살에 친구 다 잃었어. 근데 봐봐. 지금은 전 세계에 친구가 있어. 너도 분명히 좋은 친구 만날 거야. 강연이 끝난 후 그 아이의 엄마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웃었어요. 김미숙 씨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를 방문합니다. 미숙 할머니와 함께하는 희망교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전 김밥집에 노숙자처럼 보이는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김밥 하나만. 외상되나요? 김미숙 씨는 그 여자를 자세히 봤습니다.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혹시 정이야? 그 여자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15년 전 돈을 들고 도망간 박정희였습니다. 미숙아. 박정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알고 보니 박정희는 암투병 중이었습니다. 딸 수진이가 보낸 5천만 원은 박정희가 노숙하면서도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도박했어. 다 잃었어. 그 후로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 김미숙 씨는 박정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 이제 그만 용서해. 나도 너도. 그리고 따뜻한 김밥을 말아줬습니다. 먹어. 많이 먹어. 박정희는 펑펑 울면서 김밥을 먹었습니다. 미숙아, 어떻게 나를 용서할 수 있어? 정희야, 내가 나한테서 가져간 건 돈이었어. 근데 그 덕분에 내가 얻은 건 이 모든 것이야.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지도 몰라. 박정희는 지금 김밥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합니다. 손님들은 모릅니다. 이 아주머니가 15년 전 김미숙 씨를 배신한 그 사람이라는 걸 재현이만 압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재현아,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야. 나를 위한 거야. 미워하면서 사는 건 내 마음에 독을 품고 사는 거랑 같아. 박정희가 일한 지 한 달째 되던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정희가 김밥집 금고에 편지와 함께 10만 원을 넣어뒀습니다. 미수가, 이건 내 첫 월급이야. 너한테 갚아야 할 돈의 시작이야. 죽기 전까지 갚을게. 김미숙 씨는 그 돈을 다시 박정희에게 돌려줬습니다. 이 돈으로 병원 가. 치료 잘 받아야지. 이 이야기가 알려지자 전국이 감동의 물결에 휩싸였습니다.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김미숙 할머니야말로 진짜 성인이에요. 한 방송사에서 특별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용서, 그 위대한 화해. 박정희도 인터뷰했습니다. 제가 지은 죄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미숙이가 저를 받아줬어요. 이제 남은 생이 얼마 안 되지만 최선을 다해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이 방송을 본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의절했던 형제가 화해했고 30년 원수처럼 지낸 이웃이 손을 잡았고 평생 미워했던 부모를 용서한 자녀들이 생겼습니다. 김미숙 씨는 말합니다. 용서는 기적을 만들어요. 미움은 나를 병들게 하지만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해요. 그런데 박정희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병원에서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내렸습니다. 김미숙 씨는 박정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미숙아, 이러지 마. 내가 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그만해. 이제 편하게 지내다가. 김미숙 씨는 박정희를 극진히 간호했습니다. 매일 죽을 끓여주고 약 챙겨주고 병원 데려다주고 주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박정희는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목은 용서받을 수 없는 자의 고백. 미수가 내가 왜 그랬는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든 걸 쓰고 싶어. 누군가는 이걸 읽고 배신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김미숙 씨는 재현이와 함께 박정희의 책 출간을 도왔습니다. 책이 나왔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책을 내 평생의 친구, 내가 배신했지만 나를 용서해준 김미숙에게 바칩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수익금은 모두 미숙 할매 희망 기금에 기부되었습니다. 박정희가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 마지막 소원을 말했습니다. 미숙아, 너랑 마지막으로 김밥 한 번만 같이 말아주면 안 될까? 두 사람은 함께 김밥을 말았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만든 김밥이었습니다. 미숙아, 맛있다. 정말 맛있어. 많이 먹어. 실컷 먹어. 박정희는 일주일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말은 미숙아,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였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미숙 할매 희망 기금 수혜자들, 유튜브 구독자들, 김밥집 단골들, 모두가 박정희가 아니라 김미숙 씨를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할머니의 용서가 얼마나 위대한지 이제 알겠어요. 김미숙 씨는 박정희의 영정 앞에서 말했습니다. 정희야, 이제 편히 쉬어. 우리 다음 생에는 좋은 친구로 만나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지 한 달 후, 김미숙 씨에게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민훈장을 수여하고 싶습니다. 역경을 희망으로, 배신을 용서로 바꾼 진정한 어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훈장 수여식 날 김미숙 씨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습니다. 할머니, 완전 여신이에요. 재현이가 감탄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걸어주며 말했습니다. 김미숙 여사님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어른이십니다. 상처를 희망으로, 배신을 용서로 바꾸신 여사님의 삶이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김미숙 씨의 수상소감이 또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친 것뿐입니다. 58살에 모든 걸 잃고 죽고 싶었지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오네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훈장 수여식이 끝난 후 놀라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유엔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김미숙 여사님을 유엔 고령화 사회 홍보대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어머, 유엔이요?
그 국제연합? 네, 여사님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몇 살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74살 UN 홍보대사의 탄생이었습니다. 첫 일정은 뉴욕 UN 본부에서의 연설이었습니다. 김미숙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연단에 섰습니다. 헐로 에브리원. My name is Kim Mi-SOK from Korea. 임 74 is old. 재현이가 가르쳐준 영어였습니다. 발음은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15 is ago I lost everything. My best friend took all my money. I was 58. 통역사가 도왔지만 김미숙 씨는 계속 영어로 말하려 노력했습니다. But now, 임희. 74 is old, but still young.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Age is just a number. Your life can start as AIN at any age. 50, 60, 70, 2빈 80.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각국 대표들이 김미숙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당신은 희망의 아이콘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와서 강연해 주세요. 김미숙 씨의 세계 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도쿄 대강당에 5,000명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시니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전 74살입니다. 그런데 어제 처음으로 스시를 만들어 봤어요. 청중들이 웃었습니다. 58살에 전 재산을 잃었을 때 일본 라면으로 한 달을 버텼어요. 그때는 그 라면이 서러웠는데 지금은 추억이 되었어요. 한 일본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70살에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했어요. 죽고 싶었는데 김상 이야기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이제 작은 라면집을 운영해요. 김미숙 씨는 무대에서 내려가 그 할머니를 안아줬습니다. 잘하셨어요. 70살은 아직 청춘이에요. 일본 투어가 대성공이었습니다. NHK에서 특집 다큐를 만들었고 김미숙 씨의 책이 일본에서도 출간되었습니다. 기적을 만드는 74살 김밥 할머니. 두 번째 나라는 중국이었습니다. 베이징 국가대극장에서 강연했습니다. 제가 사기당한 친구와 화해하고 함께 지낸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중국 속담에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최고의 복수라는 말이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용서는 복수가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이에요. 중국 CCTV가 김미숙 씨를 인터뷰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세 번째는 미국이었습니다. LA, 뉴욕, 시카고를 돌며 강연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쇼에도 출연했습니다. 미숙, 당신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58살에 모든 걸 잃고도 74살에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되다니. 오프라, 성공이 뭔가요? 전 그저 매일 김밥 말고 사람들 만나고 행복하게 사는 것뿐이에요. 그게 진짜 성공 아닐까요? 방송이 나간 후 미국 전역에서 미숙 할머니 신드롬이 일어났습니다. 50대, 60대, 70대 미국인들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It's never too late가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투어 중에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LA 강연장에서 한 한국계 미국인 할아버지가 김미숙 씨를 찾아왔습니다. 혹시 미숙이니? 김미숙 씨는 그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재수 오빠? 50년 전 첫사랑이었습니다. 미숙아, 정말 너구나. TV에서 보고 설마 했는데 두 사람은 50년 만에 재회했습니다. 재수 씨는 30살에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사업을 했고 10년 전 아내와 사별한 후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미숙아, 너 정말 대단해졌구나. 오빠도 잘 지냈네. 다행이야. 두 사람은 LA에서 일주일 동안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피스 천문대도 가고 산타모니카 해변도 걸었습니다. 미숙아,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함께 지내면 어때?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였습니다. 김미숙 씨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오빠 고마워. 하지만 나는 한국에 있어야 해. 김밥집도 있고 희망학교도 있고 무엇보다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나라도 한국으로 갈게. 오빠, 우리 그냥 좋은 친구로 지내자. 가끔 연락하고 만나고. 그게 더 좋을 것 같아. 재수 씨는 아쉬워했지만 이해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우리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
이렇게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기적이야. 한국으로 돌아온 김미숙 씨를 기다리는 건 더 많은 일정이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국 초중고 순회 강연을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가르쳐 주세요. 김미숙 씨는 학교를 다니며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한 중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아이가 울면서 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아빠가 사업 실패로 자살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해요? 김미숙 씨는 강단에서 내려와 아이를 안았습니다. 선생님한테 아빠 전화번호 줄 수 있어? 그 자리에서 아이 아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김미숙입니다. 지금 당신 딸이 걱정하고 있어요. 제가 58살에 전 재산 잃었을 때도 죽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74살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한번 만나요. 그 아빠를 만났습니다. 45살 사업 실패로 10억 빚을 졌다고 했습니다. 죽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아니에요. 제가 58살에 다시 시작했는데 45살이면 얼마나 젊어요. 같이 해봐요. 김미숙 씨는 그를 희망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6개월 후 그는 작은 치킨집을 열었습니다. 딸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연들이 쌓이면서 김미숙 씨는 대한민국 희망 멘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김미숙 씨가 쓰러졌습니다. 과로였습니다. 74살의 나이에 너무 무리한 일정을 소화했던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위험해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병원으로 몰려왔습니다. 할머니, 제발 건강하세요. 할머니 없으면 우리는 어떡해요? 병실이 꽃과 선물로 가득 찼습니다. 재현이는 매일 병원에 와서 간호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좀 쉬세요. 할머니도 인간이에요. 박할아버지도 매일 왔습니다. 미숙 씨, 이제 나이를 생각해야 해요. 한 달 입원 후 김미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속도를 줄이려고요. 하지만 멈추지는 않을 거예요. 퇴원 후 김미숙 씨는 일정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대신 온라인 활동을 늘렸습니다. 미숙 할매의 희망 편지라는 유튜브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매주 한 명씩 사연을 받아 화상으로 상담해 줍니다. 첫 번째 사연자는 제주도에 사는 67살 해녀 할머니였습니다. 평생 바다에서 일만 했는데 이제 몸이 안 따라줘요. 앞으로 뭘 해야 할지. 어머니, 바다에서 평생 일하신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요. 이제 그 경험을 나누세요. 해녀 체험 프로그램 만들어 보세요. 실제로 그 할머니는 해녀 체험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지금은 제주도 명물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주 한 명씩 1년에 52명을 도왔습니다. 그러던 중 또 특별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저는 북한 이탈 주민 김순녀입니다. 62살이에요. 탈북 후 남한 생활이 너무 힘들다는 사연이었습니다. 김미숙 씨는 직접 순녀 씨를 만났습니다. 언니, 고생 많았어요. 62살에 새로운 나라에서 시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근데 언니, 북한 음식 잘하시죠? 그럼요. 40년 넘게 해먹었는데요. 그럼 북한 음식점 해보는 건 어때요? 김미숙 씨는 희망기금으로 순녀 씨의 창업을 도왔습니다. 순년의 평양냉면. 개업 첫날부터 대박이었습니다. 진짜 북한 스타일 냉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순녀 씨는 이제 다른 탈북민들을 고용해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미숙 동생 덕분에 새 삶을 찾았어요. 62살에 김미숙 씨의 75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재현이가 깜짝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김밥집에 모인 사람이 500명이 넘었습니다. 희망학교 졸업생들, 유튜브 구독자들, 전 세계에서 날아온 사람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케이크에 촛불 75개가 켜졌습니다. 소원 빌어요, 할머니. 김미숙 씨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모두가 나처럼, 아니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살기를. 촛불을 끄는 순간 또 놀라운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전 세계 미숙 할머니 김밥집 점주들이 보낸 축하 영상이었습니다. LA의 제니퍼, 도쿄의 유미, 파리의 마리, 시드니의 제임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 축하해요. 머시 포타우트. 모든 것에 감사해요. 김미숙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다 뭐야? 내가 뭘 했다고? 박할아버지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미숙 씨, 이제 제 이야기 좀 할게요. 사실 저도 5년 전 아들한테 사기당했어요. 집까지 뺏겼죠. 죽으려고 한강 다리에 갔다가 미숙 씨 김밥집 간판을 봤어요. 김밥 한 줄 먹고 가자 했는데 그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박할아버지의 사연이었습니다. 미숙 씨, 당신이 저를 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고백할게요. 사랑합니다. 또 한 번의 프로포즈였습니다. 이번엔 김미숙 씨가 수락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뭐 남은 날 함께해요, 할아버지. 75살과 82살의 결혼 발표에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결혼식은 김밥집에서 열렸습니다. 웨딩드레스 대신 한복을, 턱시도 대신 두루마기를 입었습니다. 주례는 재현이가 맡았습니다. 제가 28살인데 75살, 82살 어르신 주례를 보다니 인생 참 신기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제가 두 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이제 두 분이 함께 더 큰 기적을 만들어주세요. 하객들 중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날아온 재수 씨도 있었습니다. 미수가 축하해.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뻐. 북한 이탈 주민 순녀 씨도 왔습니다. 우리 미숙 동생 너무 예뻐요. 북한식 잔치국수 제가 끓였어요. 심지어 박정희 씨의 딸 수진도 왔습니다. 할머니 축하드려요. 엄마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결혼식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자 전 세계가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75살 신부, 82살 신랑 -9는 정말 숫자일 뿐. CNN, BBC, NHK. 전 세계 언론이 이 특별한 결혼을 보도했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할아버지, 비행기 타본 적 있어요? 처음이야. 82년 살면서 처음이네. 제주도에서 두 사람은 진짜 신혼부부처럼 지냈습니다. 성산 일출봉도 오르고 해녀 할머니네 체험도 하고 흑돼지도 먹고. 미숙 씨, 82살에 이런 행복이 올 줄 몰랐어. 저도요. 75살에 결혼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신혼여행 중에도 김미숙 씨는 유튜브 라이브를 켰습니다. 여러분, 75살 신혼여행 중이에요. 보세요. 우리 신랑 82살인데 이렇게 잘생겼어요.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미쳤다. 진짜 키읔키읔키읔키읔. 할머니 너무 귀여우세요. 82살 할아버지 훈남이시네. 나도 저 나이까지 사랑하고 싶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김밥집 2층에 신혼집을 차렸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김밥집으로 출근합니다. 박할아버지도 이제는 김밥 많은 법을 배웠습니다. 할아버지, 김밥은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82년 인생 처음 말아보는 거야. 손님들은 이 노부부를 보러 옵니다. 두 분 보면 나이 먹는 게 두렵지 않아요. 어느 날 보건복지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미숙 여사님 부부를 100세 시대 롤모델로 선정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알리기로 한 것입니다. TV 캠페인도 찍었습니다. 58살에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77살에 아들한테 사기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75살, 82살에 결혼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100세 시대 몇 살이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고령화 정책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노인이 아닌 액티브 시니어로, 복지 대상이 아닌 사회주역으로 김미숙 씨 부부의 일상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기상, 5시 30분 부부 요가, 6시 김밥집 오픈 준비, 오후 2시까지 영어, 3시 희망학교 수업, 저녁 7시 부부 산책, 밤 9시 유튜브 라이브. 어떻게 그렇게 부지런해요?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여야죠. 누워있으면 더 빨리 늙어요. 그런데 작년 크리스마스 놀라운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할리우드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김미숙 여사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습니다. 영화요? 제 이야기를?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직접 관심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줄 것입니다. 영화 제목은 네버 투 레이트로 정해졌습니다. 주연 배우 캐스팅도 화제였습니다. 메릴 스트립이 김미숙 역을 맡기로 했습니다. 미숙을 연기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녀는 진정한 영웅입니다.
영화 촬영을 위해 메릴 스트립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김밥집에서 한 달간 김미숙 씨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미숙,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강할 수 있어요? 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남으려고 버틴 거예요. 버티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메릴 스트립도 김밥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한국 김밥이군요. 촬영 현장에는 실제 인물들이 카메오로 출연했습니다. 재현이, 박할아버지, 순녀 씨, 심지어 박정희 역할도 실제 스토리대로 재현했습니다.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첫 주 박스오피스 1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5개 부문 노미네이트. 메릴 스트립이 여우주연상을 받으며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상을 실제 김미숙 여사에게 바칩니다. 그녀가 진짜 주인공입니다. 김미숙 씨도 아카데미 시상식에 초대받았습니다. 레드카펫을 걷는 75살 할머니와 82살 할아버지. 할아버지, 우리가 지금 아카데미에 있어요. 꿈만 같네. 82년 살면서 이런 일이. 시상식장에서 김미숙 씨가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스탠딩 오베이션이 5분간 이어졌습니다. 생크유, 리멤버, It's never too late to start again. I started at 58, married at 75. You can do it too. 이 한마디가 전 세계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화 개봉 후 미숙 효과 MISOK 이펙트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50대 이상 시니어들의 창업과 도전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영화 개봉 후 6개월간 60대 창업 50% 증가, 70대 대학 입학 200% 증가, 시니어 유튜버 300% 증가. 김미숙 씨의 76번째 생일. 이번엔 정부에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김미숙 희망센터 설립. 전국 10개 도시에 세워진 시니어 창업 지원 센터였습니다. 개관식에서 대통령이 직접 테이프를 잘랐습니다. 김미숙 여사님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이 센터가 제2, 제3의 김미숙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첫 번째 센터장은 당연히 김미숙 씨였습니다. 76살 센터장이라니.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못하면 누가 해요? 재현이의 응원에 힘을 얻어 열심히 일했습니다. 센터 개관 첫 해 1000명이 넘는 시니어가 창업했습니다. 그 중에는 특별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80살의 앱 개발자가 된 할아버지. 손자놈이 코딩 가르쳐줬더니 재미있더라고요. 77살의 래퍼가 된 할머니. 요즘 애들 노래 들어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던데? 83살의 모델이 된 할아버지. 김미숙 씨 남편보다 내가 1살 많은데 나도 해보자 싶었어요. 모두가 김미숙 씨를 롤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김미숙 씨에게 건강 적신호가 왔습니다. 정기검진에서 초기 암이 발견된 것입니다. 76살의 암이라니. 하지만 김미숙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8살에 전 재산 잃고도 살았는데 암쯤이야.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김밥집 문을 열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저 암 걸렸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것도 하나의 경험이에요. 오히려 암 투병기가 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76살에 항암 받으면서 김밥 많은 할머니. 암 환자들이 김밥집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용기 얻었어요. 저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6개월의 투병 끝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암세포가 다 사라졌습니다. 기적입니다. 완치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박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정말 다행이야. 나보다 먼저 가면 어떡하나 했어. 할아버지, 100살까지 같이 살기로 했잖아요. 이 투병기도 책으로 나왔습니다. 76살, 암과 싸워 이기다. 베스트셀러 1위. 수익금은 모두 암 환자들을 위해 기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김미숙 씨에게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노벨평화상이요? 제가요? 상처를 희망으로, 배신을 용서로 바꾼 평화의 메신저라는 이유였습니다. 비록 수상하지는 못했지만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현재 김미숙 씨는 77살, 박 할아버지는 84살입니다. 여전히 김밥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는 5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미숙 할매 희망 기금은 1만 명을 도왔습니다. 미숙 할머니 김밥 체인점은 전 세계 100개가 넘었습니다.
어제는 재현이가 특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결혼해요. 정말? 누구랑? 희망학교 졸업생이에요. 할머니가 맺어준 인연이에요. 재현이의 결혼식 주례는 당연히 김미숙 씨가 맡기로 했습니다. 77살 할머니가 35살 청년 주례라니 재미있네요. 오늘 아침도 김미숙 씨는 5시에 일어났습니다. 박할아버지와 함께 요가를 하고 김밥집으로 출근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뭐 특별한 일 없어? 매일이 특별해요. 할아버지랑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점심시간 한 젊은 여자가 김밥집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30살인데요. 남자친구한테 사기당해서 빚이 3억이에요. 죽고 싶어요. 김미숙 씨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30살? 정말 젊네요. 저는 58살에 시작했는데 당신은 28년이나 더 있잖아요. 그리고 김밥을 하나 말아줬습니다. 일단 이거 먹고 천천히 이야기해요. 방법은 있어요. 제가 증인이잖아요. 그 여자는 울면서 김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당신도 30년 후에는 저처럼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될 거예요. 오후에는 희망학교 수업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법. 여러분, 실패는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운동이에요. 수업을 듣는 60대 아주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60살에 이혼했는데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늦었다고요? 저는 75살에 결혼했는데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녁 박 할아버지와 산책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100살까지 살 수 있을까? 그럼요. 아직 23년이나 남았잖아요. 23년이면 또 뭘 할 수 있을까? 뭐든지요. 우주여행도 갈 수 있을걸요? 밤 9시 유튜브 라이브를 켰습니다. 여러분, 77살 미숙이에요.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해요. 댓글이 쏟아집니다.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할머니가 제 희망이에요. 내일 면접인데 할머니 보고 용기 얻어요. 김미숙 씨는 말합니다. 여러분,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58살에 전 재산 잃은 저도 77살에 이렇게 행복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방송을 마치고 일기를 썼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다. 58살에 잃은 2억 8천만 원이 이렇게 큰 선물이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다. 내일은 또 어떤 기적이 기다리고 있을까? 아직 살 날이 많아서 행복하다. 77살, 아직 청춘이다. 여러분, 이것이 김미숙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58살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77살에 모든 것을 얻은 사람. 배신을 용서로 바꾸고 상처를 희망으로 바꾼 사람.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임을 온 세계에 증명한 사람.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몇 살이든 어떤 상황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김미숙 할머니가 증명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